에릭 다이어의 집안이 진짜로 빵빵하긴 한가 봅니다. 할아버지가 영국 축구협회 고위 간부를, 어머니가 챔피언스 리그를 관장하는 유럽 축구연맹에서 고위 간부를 역임했다고 하는데, 독일에서 축구로는 제일 가는 정론지인 키커지는 아예 김민재를 저격하며 다이어를 극찬하기 바쁠 정도인데요. 분통 터지는 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네는 아예 임대 신분이던 다이어에게 완전 이적이라는 선물을 천사하며 케인의 애완 선수 역할을 부여합니다.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된 투엘 감독이 이제는 아예 막가파로 팀을 산산조각 내고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키커즈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으며 누구라도 몸값과 이적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김민재를 놓아주겠다는, 다시 말해서 EPL 맨유든 토트넘이든 김민재를 원하기만 한다면 보내주겠다는 선전을 할 정도라고 하죠. 오늘은 집안빨 케인과의 인맥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며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명문팀을 작살내고 있는 다이어의 인생 역전 소식과 함께 김민재마저 밀어내고 챔피언스리그에 선발 출전하며 김민재의 잉글랜드 이적을 가능하게 만든 에릭 다이어의 황당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김민재 선수는 국가대표팀으로 뛰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에게 대들었다가 곧바로 꼬리를 내렸던 사건 이후로 커리어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합류한 뮌헨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혹사는 혹사대로 당했지만 박한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팀의 붙박이 선발 자리마저 다이어에게 밀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 A를 평정하고 독일 분데스리가로 넘어간 그야말로 이탈리아 통 선수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번 라치오전에서는 에릭 다이어에게 밀려 벤치로 시작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독일 현지 언론 빌트의 보도에 따라 김민재 선수가 선발에서 밀릴 것이라는 사실을 스포일러했거든요. 기자는 김민재는 마지막 훈련에서 A팀과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모두가 당연히 김민재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는데 더 리으트, 다이어가 센터백 듀오로 나오는 상황이 연출됐다. 우파 메카노는 1차전 라치오 원정에서 퇴장을 당해 징계 여파로 2차전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민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보도를 냈죠. 사실 우리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독일 팬들 사이에서도 김민재가 제외됐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재는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 기간을 제외하고 뮌헨 수비를 책임져 왔거든요. 우파메카노 더 리우트가 번갈아 줄부상을 당할 때도 홀로 수비를 지켰고 특유의 적극성과 빌드업으로 단단한 수비를 보였죠. 사실 김민재가 없었다면 뮌헨은 수비진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었을 터였죠. 투엘 감독 역시 처음에는 김민재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김민재는 최근 다이어의 합류 이후 비난의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프라이부르크전 2대2 무승부 이후 독일 TZ는 뮌헨 수비 라인의 혼란을 야기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던 공격 진영 깊숙하게 뛰어가 공격에 가담하는 전술은 이탈리아에서나 통하는 전술이다 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죠. 그만큼 최근 김민재를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경기 직전 라이프치히전만 봐도 김민재는 선발이 아닌 교체로 출전하기 시작하며 분명한 기류 변화를 느꼈죠. 라이프치히전도 단 9분만 소화했죠. 데뷔전이었던 슈퍼컵을 제외하고 벤치에서 시작한 경기는 두 번째였던 것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결국은 실제 김민재라는 선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이어, 투엘이 한데 섞여 만들어내는 혼란 속에 김민재가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투엘은 이미 볼장 다본 뮌헨에 정이 떨어졌다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투엘 감독은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떠나는 것이 확실해진 지금 감독으로서 나는 더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내 결정이 2년 뒤, 3년 뒤에 미칠 영향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무자비해질 수 있다는 뜻을 밝혔죠. 팀의 분열과 중심에 케인과 다이어라는 영국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투엘은 이미 김민재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어찌 보면 아직 반 투엘, 반 케일과 다이어파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 다행이기도 합니다. 물론 케인과 다이어를 제외한 모든 선수단은 이 썩어 빠진 담합을 고발하며 분노하고 있긴 합니다. 인터뷰에서 가감없이 이 셋을 저격하는 일도 거리낌 없습니다. 키미는 최근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 되는 팀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번 시즌 쓰러진 뮌헨은 뉴페이스 3명의 책임이 있다. 라며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기자에 따르면 실제로 뮌헨 선수단들은 투엘파와 안티 투엘파로 나뉘어져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엘파의 대표적인 선수는 6명이라고 합니다. 해리 케인을 비롯해 다이어가 투엘 감독의 손을 들어주며 선동에 섰고요. 자신이 부상을 당했을 때도 믿어줬다는 이유로 골키퍼 노이어 등 꾸준히 선발로 뛰는 선수 몇몇이 투엘을 따르겠다며 나섰다고 하죠. 반대로 안티-투엘파는 케인과 다이어가 자신들의 무리로 끌어들이려다 실패한 게르만 성골 모임입니다. 토마스 밀러가 최선봉에 서서 키미 등이 있죠. 이런 와중에 바이에른 뮌헨이 며칠 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깜짝 소식을 발표합니다.
다이어와 상호 합의된 조항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계약을 한 시즌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너져버린 미넨의 센터백을 재건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라 판단해 기쁘다라며 에릭 다이어의 완전 영입을 발표한 겁니다. 사실 다이어는 미넨의 민자도 말할 수 없는 실력과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의 입김과 케인의 잉글랜드파 카르텔의 힘이 엄청나구나 싶은데요. 계약 조건 역시 아주 간단했습니다. 투엘 감독 하나만 구워 삶으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는 조항이 있었죠. 실제로 다이어의 바이에른 미넨 완전 이적 옵션은 선발로 3-5경기가량 출전하면 발동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미넨은 다이어를 영입할 때만 해도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즌 후반기에도 우파메카노와 더 리우트가 돌아가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다이어에게 강제로 선발 출전 기회가 돌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결국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며 선발 5회 출전을 채웁니다. 남 탓하며 선수 욕하기로는 세계 최고의 감독인 투엘은 이상하리만큼 다이어를 높게 평가하는 점도 열불나는 지점입니다. 이름마저도 지옥 그 자체인 투엘은 센터백 전문가인 다이어를 토트넘 호스퍼에서 전력 외로 분류한 것이 놀랍다. 우리는 다이어를 세계 최고 수준의 센터백으로 보고 있는데 다이어가 더욱 멋진 것은 그가 오른쪽이나 왼쪽뿐만 아니라 3백으로도 뛸 수 있다는 점이다. 몇 년 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까지 뛰었다는 점은 환상적이다. 우리는 이런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고요. 이런 투엘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와 케인의 든든한 뒷배 덕분에 다이어는 바이에른 미넨에서 장밋빛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를 향한 평가는 그의 집안이 이미 수를 써둔 독일 키커즈와 미넨 구단 내 주요 인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혹평일색입니다. 최근 또다시 독일 정론지 빌트지는 바이에른 미넨은 다이어의 느린 스피드와 아쉬운 기량에 만족하지 않아 다음 시즌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주식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량 지표만으로 예상하기에는 정성적인 평가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에 케인과 다이어의 섭외로 골프장 라운딩을 돌 정도로 순조롭게 잉글랜드 카르텔에 협조하는가 싶던 미넨의 붙박이 레전드 밀러는 완전히 반 투엘, 반 다이어파로 돌아섭니다. 주장단 선수이기도 한 밀러는 이미 동료로 뛰고 있는 선수 중 같이 뛰지 말아야 하는 선수가 있다. 팀에 합류한 이래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혹사당하며 뛰는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를 제치고 굴러들어온 돌같은 선수가 팀의 최고로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의 공개 저격을 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키커즈와 투엘의 평가대로 다이어는 바이에른 미넨 후반기에 센터백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완전 이적에 성공합니다. 여러모로 다이어가 클럽에 순조롭게 안착한 것 같은데요. 다이어 입장에서는 완전 인생 역전입니다. 토트넘에 있던 지난해만 해도 조롱과 욕설을 받던 위치였거든요. 미넨이 관심을 보인다고 했을 때도 거짓된 소문으로만 받아들여졌죠. 오죽하면 같은 잉글랜드 언론인 더선도 다이어의 미넨 임대 이적이 결정된 당시에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지난 1년간 다이어의 주가는 추락했다. 토트넘 팬들의 조롱과 욕설을 받던 센터백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 출전이 단 1회에 그쳤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를 6번이나 우승한 미넨은 그래도 다이어를 뽑아간다.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요. 하지만 상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분데스리가의 암투는 이미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커리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발 문제가 생겼죠. 다른 선수도 아니고 다이어에게 선발을 밀리는 것은 솔직히 그냥 봐주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쩌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원래 꿈꾸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건너가 훨씬 빠른 템포로 공수 전환이 이뤄지며 스스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행복 축구를 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또 잘 뛰었으면서도 혼자만 고스란히 피해봐야만 하는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길, 김민재 선수의 진가를 알아주는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잘 활용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